자, 여러분 많이 반갑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과목의 이제 세 번째 영역이죠. 지역사회 복지론 문제 열심히 한번 풀어봐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사회 복지 이념, 자,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이념이죠, 정확히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이념 때문에 실천 활동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면 지역 주민은 지역사회 복지의 이용자인 동시에 제공자라고 하는 관점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으면서 동시에 서비스를 우리 스스로 제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헐벗고 힘들고 힘든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우리가 돕는다는 거예요. 자, 지역 주민의 욕구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의 주체성에 초점을 둔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권력을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진다. 우리 이걸 주민 참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공부했지만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주민 참여라 그랬죠.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주민들이 이 핵심 멤버가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주체가 된다. 이거 주민 참여죠. 자, 52번 나와야 될 게 나왔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길버트와 스펙의 지역사회 기능은, 자, 길버트와 스펙은 구조기능주의자죠. 구조기능주의자의 시각에서 이 거시체계는 지역사회도 거시체계죠. 거시체계는 5가지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5가지 제도가 있다 그랬었어요. 생산, 분배, 소비 기능이 있고 그 생산, 분배, 소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제 시장, 경제제도였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화 기능이 있었었고 사회화 기능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가족제도, 그 다음에 사회통제 기능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정치제도, 사회통합 기능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종교제도, 마지막으로 상부, 상조 기능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회복지제도라고 했었습니다. 자, 보면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지식, 사회적 가치, 행동 양식을 지역사회 구성원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뭐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화 기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지식이나 사회적 가치, 행동 양식을 지역사회 구성원이라고 하면 누굴까? 제 1차적인 구성원들이 이제 가족, 자식들, 부모가 자식한테, 자기 자식들한테 본인들이 삶의 지식들, 사회적 가치, 행동 양식, 야, 밥은 이렇게 먹는 거야. 그렇지? 우린 김치 먹는 거야, 밥 먹을 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사회화 기능이죠. 사회화 기능을 1차적으로 수행하는 제도가 가족제도라고 우리가 그것까지 공부해 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어렵지 않고요. 53번. 자, 던 햄. 자, 덜 구워진 햄입니다. 이 사람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되죠. 지역사회 유형에 따른 예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던햄은 인구 크기에 따라서 대도시, 중소도시 이렇게 나눴고, 인구 구성의 사회학적 특수성, 사회적 특수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지역사회 인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외국인촌, 저소득 지역 이렇게, 또 경제적 기반에 따라서 농촌, 어촌, 광산촌, 행정구역에 따라서 시군구, 읍면동, 여러분 맞죠? 전부 다 답이 되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역사 문제 또 하나 나와야 되죠. 자, 한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아주 중요한 거,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출제가 됐어요. 50년대 외국 민간 원조 한국 연합회, 우리 카바라고 하죠. 이게 1952년도에 부산에서 한창 한국 전쟁하고 있었을 때 이 부산에서 7개 외원단체가 모여가지고 이 카바를 결성했다. 52년도 사건. 예, 맞습니다. 80년대 사회복지관 운영 건립에 국고 보조 사업의 지침이 마련되어졌던 것은 88년도죠. 올림픽 카드네. 그렇죠. 88년도 사건이에요. 얘는 참 오랜만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이 사회복지관의 부설로 만들어졌어요. 이건 언제죠? 92년도 얘기죠.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이 진행되어졌다. 이거 2016년도. 그래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주민센터가 뭘로 바뀌었다고? 행정? 복지센터로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020년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얘도 시험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언제 만들어져서 2012년도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2020년대 아니고 2010년대라고 해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여러분? 자, 55번. 영국 역사도 순서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영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에 영향을 준 사건을 과거부터 시대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 같습니다. 자, 토인비홀, 영국 최초의 인보관이죠. 예,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려서 영국의 영국 런던에 있는 그렇죠 화이트 슬럼 지역에 만들어진 최초의 인보관입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1800 팔자 사나운 사람들이 인보관 운동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팔자 사나운 사람들이. 그래서 1884년이고. 자, 우리 시범 보고서 기억하실 겁니다. 시범경이 만들었던 이 지역사회 보호 체계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죠. 그렇죠. 이것이 196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68년도. 자, 정신보건법도 이게 영국 지역사회 복지, 그러니까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사회 복지의 시발점이라 그랬죠. 이게 1959년 사건이죠. 우리 영국 지역사회 복지는 보고서 꼭 기억하시라 그랬잖아. 시하버그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시하버그. 그래서 시범 보고서, 하버트 보고서, 바클레이 보고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피스 보고서까지 시하버그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 바클레이 보고서는 자, 바클이 풀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매야 돼, 이거를. 예. 창피하잖아. 옷이 싹 흘러내려가면 창피하니까 빨리 매야 됩니다. 그래서 바클이 풀어주면 빨리 매자. 그래서 1982년도 사건입니다. 자, 하버트 보고서는 언제라 그랬죠? 이거 1971년도에 만들어지죠. 자, 그럼 순서대로 한다면 기억, 그 다음에 니은, 기억 니은 아니네요. 기억, 디귿, 니은, 그리고 미음, 리을이다. 기억, 디귿, 니은, 미음, 리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5번의 답은 2번이다. 그렇죠. 55번의 답은 몇 번? 2번. 자, 됐고요. 56번 봅시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복지 이론은 했습니다. 자, 지역사회 복지 이론도 꼭 두 문제가 나옵니다. 56번하고 57번이 지역사회 복지 이론 문제예요. 자, A사회복지기관은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지방정부의 요구와 통제를 수용하게 됐다. 이게 권력의존 이론 얘기죠. 권력의존 이론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주체들이 존재하는데 그 주체들 간에 힘이 틀려요. 누가 더 많이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느냐. 그럼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조직 또는 기관에 권력을 조금 갖고 있는 조직은 어떻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권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조그만 힘을 갖고 있는 조직들은. 여기 보면 A사회복지기관은 자, 지방정부가 이 경제적인 보조금, 즉 경제적 권력을 엄청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한테 보조금을 받아 먹으려면 어떻게 돼? 이 권력에 의존해가지고 지방정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바로 권력의존 이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권력의존 이론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고. 자, 57번도 봅시다. 지역사회 복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사회 체계 이론. 자, 사회 체계 이론. 지역사회 내 갈등이 변화의 원동력이다. 이거는 여러분 뭐예요? 갈등 이론이죠. 갈등 이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 체계 이론 아니고 지역사회는 자, 어떻게 계층 간의 강력한 갈등이 발생하고, 그렇죠. 그 갈등이 어떻게 지역사회를 급작스럽게 변동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갈등 이론 얘기죠. 예, 기억은 틀렸고요. 갈등 이론,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서 이해관계 간의 대립이 발생하는데 그 발생한 대립의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갈등이라고 하는 거다, 그걸. 자, 맞고요. 자, 자원동원 이론. 인간 행동은 타인이나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동안에 학습이 되어진다. 이거 학습 이론 얘기고 자원동원 이론 아니죠. 자원동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역사회에 나 있는 여러 가지 조직 중에서도 지역사회 운동조직한테만 활용한다 그랬죠. 운동조직. 그래서 지역사회 운동조직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운동조직들은 결국 운동조직들이 운영되어지고 또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자원동원 이론이었었고, 자, 사회적 자본 이론, 신뢰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규범 등이 형성되어진다. 우리가 사회적 자본을 한마디로 신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몇 번이 되나요? 니은하고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다. 어렵지 않다. 그렇죠. 자, 포풀이 지금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포풀. 자, 포풀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계속 시험 문제가 이 포풀 같은 경우에는 포풀의 모델의 종류, 이름 묻는 문제만 나오고 있어요. 포풀은 영국이라고 하는 이 지역 영국이라고 하는 좀 특별하죠.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한테는 좀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보면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교육,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 행동, 인종차별 철폐, 지역사회 사업. 자, 지역사회 연계 모델 등장하는데 이 지역사회 연계라고 하는 것은 포풀이 아니고 테일러와 로버츠의 5가지 모델 중에 하나죠. 테일러하고 로버츠의 5가지 모델 중에 하나였었다. 우리 푸게 연계정 기억하시잖아. 테일러하고 로버츠는 의사결정 권한 정도의 배분 정도에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 조정 모델, 그렇죠. 지역사회 연계 모델,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조정 모델, 그 다음에 계획 모델,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모델,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개발 모델, 마지막으로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 이렇게 5가지 제시했죠. 자, 정답은 1번이다. 이건 테일러하고 로버츠 얘기고. 로스만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로스만 모델 하면, 자, 로스만 3가지 모델이 있죠.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 계획 모델, 사회 행동 모델이 있었어요. 자, 보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 역량 강화, 지역사회 주민들의 통합. 그래서 얘는 지역사회에는 계층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계층들은 통합되어져서 함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자조를 활동의 목표로 본다. 정확하게 지역사회 개발 모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사회계획 모델에서는 변화의 매개체로 과업지향적인 소집단을 쓴다. 여러분, 사회계획 모델은 자, 과업지향적인 소집단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얘는요. 자, 사회계획 모델은 이게 왜 과업지향적을 넣어놨냐면 사회 계획 모델에서의 개입의 목표가 뭐예요? 과업 목표죠. 과업지향적 목표죠. 과업 중심적 목표. 그렇죠. 자, 그것하고 좀 헷갈려라 라고 출제가 된 겁니다. 이 변화의 매개체로 과업지향적인 소집단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 얘기하는 거다. 자, 이건 틀렸고. 자, 사회행동 모델에서 사회복지사의 핵심 역할은, 자, 옹호자, 선동가, 협상가, 그렇죠. 뭐, 시위자, 동지, 이런 역할을 했었었죠. 자, 이거 맞는 얘기고. 자,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사회계획 모델 얘기죠. 그렇죠. 사회계획 모델. 정답은 몇 번이에요? 옳은 것만 고르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됐죠, 여러분? 예, 1번이다. 자, 60번 보겠습니다. 뭐 모델을 이렇게 많이 냈는지, 이번 시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웨일과 갬블의 근린 지역사회 조직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어요. 여러분, 근린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근린이란 말이 뭐라 그랬죠? 일단 웨일하고 갬블은 8가지, 그러니까 앞에서 배우셨던 로스만 모델을 좀 분화시켜서 8가지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때 이 근린이라는 말은, 근린을 이게 가까울 근 이웃 린자입니다. 이 근린 지역사회 조직 모델은 지역사회를 지리적 지역사회로 바라봐요. 기능적 지역사회가 아니고 지리적 지역사회, 즉 어떤 행정구역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 행정구역 안에, 자,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이 구성되어져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추구하는 어떤 목표, 그렇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 바로 근린 지역사회 조직 모델이다. 자, 보면 조직화를 위한 구성원의 능력 개발에 초점을 둔다. 그렇죠. 조직을 만든다 그랬었어요. 그 조직화를 위해서 구성원들, 지역사회 주민들이 능력 개발해야 되고, 1차적 구성원은 지역사회 이웃주민이다. 이웃주민이 바로 근린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복지사의 역할은 조직과 주민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다가
우리 동네가 너무 낙후되고 가난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썼을 때 이 근린 지역사회 조직 모델 같은 걸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뭘 하느냐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 빈곤 탈출을 위한, 왜 우리 동네는 다른 동네는 잘 사는데 왜 우리 동네는 못 살아? 이러고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서 이 빈곤 탈출 청년 모임 뭐 이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조직화를 위한 구성원들, 그 청년들의 능력 개발,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을 잘 끌어갖고서 우리 지역사회, 우리 이 못 사는 동네를 더 잘 살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게 서로 학습하고, 그 다음에 서로 배워오고, 벤치마킹하고, 이런 일을 하고요. 자, 1차적 구성원은 그 지역사회에 속해 있는 이웃 주민들, 그 청년들, 그렇죠. 근린 지역 주민들 포함하고, 자, 사회복지의 주요 역할은 조직가고, 또 교육자 시키죠. 교육자. 그 다음에 촉진자, 코치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근린 지역사회 조직 모델은 로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 비스무리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지방정부 외부 개발자 지역 주민을 변화의 표적 체계로 보고, 그렇죠. 정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부한테 가서, 아유, 우리 좀 잘 살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님, 우리 지역사회도 저 강당도 좀 하나 지어주시고, 강당 짓기가 어려우면 우리 지역사회에다가, 우리 동네에다가 하다못해 시멘트하고 벽돌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럼 우리 청년들이 그거 짓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거고, 외부에서 와서 이 지역사회를 개발해주고, 외부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투자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 모셔오는 거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식을 이 조직들이 개선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청년들이 다니면서, 아이고,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 왜 이렇게 가난을 숙명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지질이 못 살고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잘 살아봅시다. 자, 그런 거죠. 자, 관심 영역은 공통 관심사나 특정 이슈에 대한 정책 행위 인식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이건 여러분 근린 지역사회 조직 모델이 아니고, 자, 기능 지역사회 조직 모델이죠. 기능 지역사회 조직 모델에 관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모델.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설명할 때 강의 시간에 동성연애자 얘기했잖아요. 동성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 공통의 관심사. 특정 이슈에 대한 정책. 그 동성애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서울 광장에서 그 페스티벌, 축제 같은 걸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서울시장님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떡하지? 얘네들은 모여가지고 다시 조직화를 해요. 동성애자들이 조직화를 해서 서울 광장에 동성애자 축제 추진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서 그 정책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인식을, 그 시민들의 인식 또는 지방정부 관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모델 설명하고 있는 것이더라.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61번 봅시다. 또 테일러하고 로버츠가 나왔습니다. 자, 테일러 로버츠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계망을 만들거나 조정한다. 이 관계망이 바로 네트워크 만드는 거죠. 네트워크. 그렇죠. 네트워크를 만들고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행정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 네트워크 구성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사도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하고 행정가 또는 관료들도 참여를 하고. 자, 이 테일러하고 로버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 5가지를 구분할 때 그 5가지 구분할 때 의사결정 권한 정도가 후원자하고 클라이언트 중에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했다 그랬었어요. 보면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에서 영향력, 의사결정 권한을 영향력이라고 표현한 거죠. 자, 클라이언트와 후원자의 영향력이 동등 1대1이다. 이게 바로 뭐죠? 지역사회 연계 모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지역사회 연계 모델은 테일러 로버츠만의 독보적인 모델이에요. 이 테일러 로버츠도 앞에 로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모델인데 5가지 모델 중에서 유일하게 이 지역사회 연계 모델은 로스만 모델에 없다 그랬었습니다. 꼭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62번입니다. 이거 정말 사악한 문제고 이게 아직까지 지금 정답이 발표가
가다반만 나왔고 정답이 발표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좀 논란거리가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사회복지사의 핵심 역할이 아닌 것 됐어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여러분, 자, 일단 지역사회 개발 모델 얘기가 나오면 생각해야 될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로스만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포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포풀도 이 포풀의 모델 안에도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거든요. 그죠? 이 로스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네 가지로 제시했었습니다. 어떻게? 로스구이 먹을 때는 안전조치하고 먹으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안전조치해야 된다. 안내자, 그렇죠. 전문가, 조력자, 사회적 치료자입니다. 자, 여기 보면 포풀은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로서 촉진자 얘기를 했거든요. 로스만 같은 경우에는 조력자 얘기도 하고 교육자 얘기도 했어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이게 정답이 1번으로 가다반이 나왔는데 조력자는 뭐 당연히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뭐 얘네들 로스만이나 포풀이나 전부 다 스스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지사는 그걸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니까 조력자가 맞아요. 자, 촉진자라고 하는 것은 이 포풀 모델에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사회복지사 핵심적인 역할이 촉진자가 나왔는데 이 촉진자라고 하는 것은 집단을 구성할 때 집단 역동성을 촉진시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직화를 강조하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도 지역사회 주민들의 조직화를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촉진자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안내자 얘기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로스죠, 로스. 자, 교육자는 로스마니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정답이 왜 1번으로 나왔냐면, 로스는 이걸 사회치료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소셜 세라피스트라고 해서 아마 사실은 이게 지금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봤었을 때 이게 원래는 로스만은 사회치료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사회자를 띠버리고 그냥 치료자라고 놨으니까 핵심적인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아마 출제를 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나요? 사실은 전부 다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이 치료자 앞에 사회자를 붙이지 않고 출판되어진 교재들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현재.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지금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심각하고, 정말 이걸 만일 사회자를 띠버리고서 치료자다, 이렇게 만일 출제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혼나야 됩니다. 이게 출제자.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로. 예. 제가 그분을 이렇게 비난을 하면 안 되고, 그분도 이제 어떤 목적을 갖고 의도를 갖고서 출제를 하셨겠지만, 이건 수험생들한테 상처를 주는 문제예요,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도 되어져 있지만 상당히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문제다. 자, 63번 볼게요. 실천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과정이다. 실천 과정이 지역사회 문제, 즉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 맞죠? 지역사회 사정은 지역사회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는 단계다. 항상 사정은 욕구 문제 찾고 그 욕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찾는 것이 사정이라 그랬잖아요. 자, 지역사회 문제나 욕구는 지역사회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자, 자원 동원하고 재정 집행하고 네트워크 연계는 실행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죠. 자, 총괄평가는 수행 과정 중에 실시되어서 실천 과정의 문제점을 수정하는 데 유용하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셨지만 수행 과정 중에 실시되는 건 형성평가죠. 형성평가. 그래서 형성평가는 수행 과정 중에 실시돼서 실천 과정의 문제점을 수정하면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세워놨던 개입의 목표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고쳐놓기 위한 게 형성평가예요. 자, 총괄평가는 언제 하는 겁니까? 수행 다 끝내놓고 맨 끄트머리에서 하는 게 총괄평가라 그랬죠? 맨 끄트머리에서 효과성하고 효율성을 평가하는 게 총괄평가라고 했었어요. 기억들 나실 거죠. 그래서 목적은 뭐였었죠? 총괄평가를 하는 얘기는? 총괄평가를 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지속성. 다시 이 실천 프로그램을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총괄평가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형성평가는 이래야지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자, 64번. 지역사회 욕구 사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봅시다. 자, 서베이. 표본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표본 설문조사. 지역사회 주민들 중에서 일부를 끄집어 내갖고 설문지를 돌려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우리가 자료 수집 방법은 직접적 자료 수집 방법이 있고 간접적 자료 수집 방법이 있었어요. 직접적 자료 수집 방법이라는 것은 복지사가,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 나눠주고서 자료를 모으는 게 직접적 자료 수집이라 그랬죠. 간접적이라는 것은 이미 형성되어진 자료들, 통계 자료 같은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자료로 모으는 것을 간접적 자료 수집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초점 집단 기법, 우리 FGI 기법이라고 하죠. FGI 기법. 여기 보면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반복된 설문을 통해서 합의에 이를 때까지 의견 수렴하는 거. 아, 이건 델파이잖아, 델파이. 그렇죠? 이건 초점 집단 기법 아니고 델파이다. 자, 사회 지표 분석. 정부 기관이나 사회복지 관련 조직에서 수집되어진 기존 자료, 그 지표 자료라고 하죠. 자, 그런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거 맞는 얘기죠? 자,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 지표 분석 같은 것이 직접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 아니라 이제 간접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자, 명목 집단 기법, NGT법이라 그랬습니다. NGT법. 자, 얘는 지역사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욕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뭘 정하는데, 우선순위? 우리 이것도 시험에 한 2번 나왔었는데, 명목 집단 기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었지? 자, 지역 주민들을 일단 모아요. 모아놓고서 이 사람들한테 뭐하지? 설문지에다, 종이, 서면에다가, 여러분,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욕구가 뭡니까? 종이에다 써서 내세요. 한마디 얘기도 하지 말고 종이에다 써서 내세요를 시킵니다. 그럼 사람들이 종이에다가 쓰겠죠. 그걸 갖다가 뭐 하는 거죠? 투표를 붙여요. 투표를 붙이는 것이, 자, 종이에다 쓰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겠죠? 그럼 나오면은 여기다 주민들이 붙어갖고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스티커 붙이기를 한다 그랬죠. 우리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원이 투입되어져야 돼요. 돈이 쓰여져야 되는데 이게 무궁무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때에다가 먼저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여. 스티커를 붙이면은 스티커가 많이 붙여 있는 것들, 그죠? 걔가 우선순위로 자원을 투입해야 될 문제, 욕구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자, 명목 집단 기법은, 자, 이런 투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또 명목 집단 기법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지역사회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을 수가 있죠. 왜? 이게 여러 가지 욕구가 다 모을 수가 있다고요. 서면에다 쓰게 만드니까 얘는 뭐지?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다 뽑아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 지역사회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관련된 의견들이 다 나오고 투표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욕구의 우선순위를 또 결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명목 집단 기법. 그러니까 기억하고 디귿하고 리을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더라. 됐습니까, 여러분? 4번. 자, 66번 볼게요. 네, 조직화 기술입니다. 지역사회 내에, 자, 조직화라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규합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규합. 하나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청년회 이런 것들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지역사회에다가, 우리 동네에다가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대요. 그러면 발전소 짓는 것을 막아야 되겠지? 어떻게, 발전소 짓기 방해위원회, 이런 것들 만들었단 말이야. 추진위원회. 그런 것들이 조직화 기술이에요. 자, 얘는 주민의 효율적 통제 기술. 주민이 왜 통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효율적이라는 말은 돈을 절약하면서 왜 통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틀렸죠. 자, 주민회의, 토론 등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자, 조직화 기술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회의하고
토론 등을 통해서 상호 의사소통을 하고 그걸 통해서 조직이 추구해야 될 목표를 명확히 세울 수 있고 또 조직 구성원들의 의사를 하나로 모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죠. 구성원 간 갈등 조율을 위한 대인관계 기술. 이 조직화는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조직을 만드는데 그 안에서 항상 사람들이 모이면 싸움이 나요. 의견 차이. 그렇죠. 또는 이해관계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 갈등을 잘 조율할 수 있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잘 흐트러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 돼요. 막 싸움 지려면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술도 마시러 가고 그렇죠. 야, 우리 한번 다시 친해져 보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해 보자.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죠. 자, 주민 지도력 발굴 및 향상 교육. 이 조직화에서 리더는 누가 돼야 돼요? 제일 좋은 게 토착적 지도자. 주민들한테 신망받고 그 동네 주민들을 잘 알고 주민들한테 존경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지도자를 사회복지사는 찾아내고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줘야 돼요.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문제와 이슈에 대한 정보 조직 분석. 아유, 중요하죠. 조직화하는 동기가 이거죠. 왜 조직화를 해요? 지역사회 문제나 이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다가 갑자기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대. 이거 그게 우리 지역사회 큰 이슈가 된 거예요. 그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야, 이걸 못 짓게 만들려면 어떻게 우리가 강력하게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노인들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청년들 중심으로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 막 싸우는 조직을 만들어야지 정부에서 감히 우리 동네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못 짓는다. 안 질 것이다. 자,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 정답은 1번입니다. 주민은 통제받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66번. 다음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활용한 기술을 냈습니다. A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거리 가구 지원을 위해서 무슨 복지재단에 신청서를 제출해가지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고 지역 내 대학교에 봉사자를 요청했다. 이건 뭐 당연히 자원개발 동원기술 얘기하는 거죠.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하는 사회복지사가 활용하기 위한 자원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실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자원은 그게 물적 자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예산이라는 것은 물적 자원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봉사자는 뭐죠? 인적 자원에 해당하는 건데, 이걸 개발하고, 이걸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없던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원, 끄집어내서,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것들을 갖다 쓰는 거죠. 자, 자원개발 동원기술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다. 자, 67번. 자,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제시된 사회복지사의 핵심 역할을 했어요. A 사회복지사는 지역 내 복합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자, 복합적인 욕구 종류가 많다는 뜻이에요.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이 복합적인 욕구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 사례관리죠. 이를 위해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서비스에, 자, 요 말 나오면 중복과 누락 방지하는 거. 자,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개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게 조정자지 뭐예요.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중복 누락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은 받는 놈이 계속 받고 누락은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사회복지사 역할이 조정자입니다. 이 조정자면 생각나야 될 게 바로 뭐죠? 우리 배우셨던 자선조직협회. 네, 자선조직협회가 이 조정기구로 등장을 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자선조직협회. 그래서 자, 얘는 어떻게, 야, 니네 기관에서는 여기 할머니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이 할머니한테 다른 기관이 이미 도와주고 있거든. 중복 문제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야, 니네 기관에서는 저기 할머니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저 할머니가 지금 어느 기관에서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 누락을 방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복과 누락을 하는 거고, 그것처럼 핸들링 해주는 거. 그걸 조정자 역할이라고 하더라. 자, 중복과 누락자가 등장하면, 조정자,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68번. 자, 지방자치대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방자치라고 하는 거, 자, 지역 복지 활성화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이 되어지면, 당연히 지방이 재정권 등 권력을 갖게 되고, 따라서 지역 복지 활성화의 기반 또는 토대가 될 수 있죠. 복지 예산이 중앙 집중화로 인해서 정책 효과성이 강화되어진다. 자, 복지 예산이 중앙 집권화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 제도가 활성화되어지면 복지 예산이 지방 분권화되어지죠. 그러니까 지방의 복지 예산이 이양되거나 아니면 자체적인 지방의 세수, 그러니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복지와 관련돼서 세금 수입의 루트가 자율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가 후퇴되거나 지방자치제도가 없는 국가들의 현실이죠. 틀렸고. 자,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도입되어졌죠. 1948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도입됐고, 지역복지 실천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분담적 관계를 추구하고 맞죠. 사회복지 서비스의 책임과 권한이 지방에 이양되는 겁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를 했습니다. 급여를 제공하는 책임과 권한이 지방에 이양되어지죠. 지방자치제도를 통해서.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이런 건 상식적인 문제. 정말 상식적인 문제. 자, 69번. 자, 지방분권화. 지방자치가 지방분권이에요. 그렇죠? 자, 희한합니다. 이렇게 두 문제를 이 지방자치 분권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두 문제를 낸 건 또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하여튼 특이한 시험이었었습니다. 이번 시험이. 자, 지방분권화가 지역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 했어요. 지역 간의 경쟁이 심화돼서 지역 이기주의, 우리 님비나 또는 핀피 현상 나타날 수 있죠. 그렇죠. 자, 지역 사회에 대한 자기통치 원리가 중요시된다. 우리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가 자기통치 원리잖아요. 자기통치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정치적 통제권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맞는 거고.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행정 서비스가 강화될 수밖에 없고, 지역 간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발생된다. 모든 지역이 동일한 재정권을 갖고 있는 게 재정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모든 지역에 그 지방 분권화 되어져 있는 자치단체장의 복지 관련된 의식이 같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돈이 많고 또 자치단체장의 이 복지 관련된 의식이 강해갖고 주민들은 복지 서비스가 좋고 큰데 어떤 지역은 그렇지 못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박탈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 지방의회의 사회적 책임성이 강화된다. 이 지방의회에서는 자, 조례를 제정하죠.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 분권화를 통한 사회복지 관련된 입법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회적 책임성이 당연히 약화되는 것이 아니고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모든 것은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모든 일이 실현이 되어지는데, 이 조례 제정권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가 사회적 책임성이 강화되어져. 이 얘기는 뭐지? 지방의회가 지방에 사는, 그 지역에 사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화된다가 아니고 강화된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상식적인 문제다. 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70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어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도 꼭 한 문제 나오죠. 대표 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 제공과 관련된 조례, IC, 방금도 배웠어. 조례 제정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건요. 또 조례 제정권은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겁니다. 지방의회가. 어디 감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감히 조례 제정권을 갖습니까? 조례 제정권은 누가 갖고 있다고요?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대표 협의체위원회는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공부해봤지만 협의회가 있고 협의체가 있다 그랬는데, 협의회는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민간만 위원으로 들어가요. 근데 협의체는요, 우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나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자활기관 협의체가 있었다 그랬죠. 걔네들은 반드시 민관기구이기 때문에 관내에 해당되어지는 공무원이 협의체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협의체는 공무원이 들어가요.
자, 실무협의체는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자, 심의 자문한대요. 이 심의 자문하는 것은 시군구에 있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겁니다. 실무협의체는 심의 자문권이 없어요. 자, 실무협의체 위원은 10명에서 40명이야. 이거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온 거죠? 이거 제가 꼭 좀 기억하시라 그랬었어요.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이 되어진다. 4번이고요. 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두 개라 그랬습니다.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있고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있다 그랬었어요. 자,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 시행의 결과를 평가해. 이런 개똥 같은 소리. 자, 우리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시행 결과는 누가? 시도지사가 평가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알았나요? 시도 차원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평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평가를 하고요. 알았습니까? 자, 평가권 없다. 자, 정답은 4번이다. 아, 되게 쉬운 문제. 저랑 공부했으면요,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어요. 강조했던 게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자, 71번. 자,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시행 절차에 관한 규정은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있죠. 자, 시군구는 4년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맞죠? 네,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 법정 계획 중에서 4년짜리는 이 지역사회 보장계획밖에 없었어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와 지방의회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한테 제출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했지?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은 구청장이 4년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해요. 그 전에 이제 어떻게 지역사회 보장 조사를 실시했었죠. 어쨌든 지역사회 보장 조사 결과를 가지고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걸 누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서 심의했습니다. 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심의 자문기구거든요. 심의하고 자문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얘는 심의만 해요. 지역사회 보장계획과 관련해서는. 이 심의가 끝나면은 어떻게 시군구에 있는 의회에 보고가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시도지사한테 갔다 그랬었어요. 이게 순서예요. 그러면 여기 볼게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와 지방의회 보고를 거쳐서 시도지사한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위원회가 아니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 보고를 거쳐서 시도지사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이 시도지사한테 가면 시도지사는 어떻게 했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죠. 우리가 사회보장위원회가 두 개라 그랬잖아. 사회보장급여법상 시도에 설치되어져 있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있고 사회보장기본법상에 국무총리 소속의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었어요. 시도사회보장위원회에서 다시 어떻게 심의를 하고 그리고 뭐 했죠, 여러분? 예, 보건복지부 장관, 죄송합니다. 시도의회에서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갔었죠. 그게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고 해야 됩니다. 자,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는 자, 사회보험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뭔 개똥 같은 소리야. 사회보험은 중앙정부 사업이에요.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 지방정부의 역할이 눈 코딱지만큼도 없어요. 사회보험은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에 필요한 재원 규모, 조달 방안 이런 거 만들어야 되지 무슨 뭐 사회보험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 오지랖 넓게. 말도 안 돼, 이건요. 자, 지역사회 보장 조사는 지역사회 보장 욕구조사와 자원조사로 구성이 되어진다. 이게 처음 나왔어요, 질문에. 욕구조사, 자원조사. 주민들의 욕구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을 같이 찾는 조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 두 개가 맞네요. 기억하고 어리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기관, 지역사회 복지 추진체들이에요. 추진기관들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기관 간의 연계협력조정. 이거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나왔죠.
사회복지협의회는 연계 협력 조정하는 조직이고,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하고 보급해요. 자,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기금을 설치 운영합니다. 여러분, 이 자활기금 설치가 되는 곳은 어디지? 이건 시도에 설치하죠. 국민기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시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죄송해요. 지역자활센터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어지는데, 여기서 감히 어떻게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본인 주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융자 알선업은 할 수 있어요. 융자 알선. 이런, 대금 같은 것들을 이제 융자 알선 같은 것은 지역자활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 그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예.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모금하고 배분 운영 관리하고, 그렇죠. 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또 해결하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어렵지 않은 문제. 지역자활센터는 은행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금 설치 운영 이런 거 못합니다. 자, 73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관 사업 중에서 서비스 제공 기능에 해당하는 거 있습니다. 자, 서비스 제공 기능, 우리가 기능이, 기능이 세 가지. 그 세 가지 기능 안에 어떻게, 각각의 사업들이 있었다 그랬죠. 지역 욕구조사 실시, 자원봉사 개발 및 관리,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육지도, 독거 노인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 요게 바로 서비스 제공 기능에 해당되죠. 자, 정답은 4번. 이 복지관의 이 기능,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 그렇죠. 이 기능과 사업을 묻는 문제 반드시 출제돼요. 답은 4번이고요. 자, 74번. 사회적 경제 문제도 꼭 한 문제가 나오죠. 사회적 경제 주체는 정부와 시장이다. 에이, 개똥 같은 소리. 예, 사회적 경제 주체는 누구였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네 가지를 본다 그랬었죠. 마을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이거네. 여기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 기업, 여기 하나 더 넣으면 사회적 기업. 네 가지죠. 사회적 기업. 이게 주체입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는 정부와 시장이 아니고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은 주로 모릅니까? 민간 조직들이죠. 민간 조직들. 자, 사회통합과 공동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사회통합과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예요.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고, 사회적 경제는 이런 사회통합과 공동체 의식과 같은 이런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죠. 이거 맞고요. 호혜와 연대, 호혜는 주고 받는다는 뜻이죠. 네가 우리한테 줬니? 그럼 우리도 니네한테 줄게. 연대는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해결하자는 거예요. 기초한 사회적 자본으로 시장경제 대안이 되어진다. 벌써 기억하고 이것은 대립되어지는 이야기죠. 둘 중에 하나는 맞거나 틀린 거예요. 그럼 얘가 맞아요.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에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 없네. 나 5번입니다. 5번. 5번 됐다. 쉽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75번 봅니다. 지역사회 복지운동도 시험에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지역사회 복지 운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부당한 권력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역 주민 참여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이고, 지역 복지 운동의 주체로 사회복지 실무자도 포함되고, 특정 계층에 국한된 수단 지향적인 활동이다. 아니지. 특정 계층이 아니고 지역사회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회복지 실무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 전체 everything에 참여하는, 자, 수단 지향적이 아니라 목표 지향적인 활동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사업이 수단 지향적인 사업을 하는 활동이 어디 있어? 목표 지향적인 거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수단이잖아요. 됐죠? 4번 틀렸고. 조례제정운동, 그렇죠. 보육 조례제정운동, 이런 것들. 지방의회에서 이런 법을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제도 변화 과정 등이 전부 다 예로 들 수가 있더라.
자, 우리 전부 공부했던 내용들 그대로 출제가 됐다. 정답은 몇 번? 4번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지역사회 복지론. 조금 난해했던 이상한 문제. 억지로 만든 그런 문제들이 좀 몇 개 보이긴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저랑 공부하셨으면요,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잘 출제가 됐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 또 우리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